(2022년 12월 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문재인의 코드, 김명수 대법원장 일명 문재인 코드, 이런 대법원장은 아마 역사에 희귀하게 남을 존재일 겁니다. 딱 한 사람, 김명수. 그 훌륭한 전직 대법원장을 감방에 보내려 시도했던, 그리고 조사를 하고 했던,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김명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장 그 존경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판사들, 법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법부 말고 일반 법 쪽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래서 무슨 죄인지 지금도 몰라요.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감방에 넣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구속적 부심까지 하게 만들고 창피 주고, 이게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이 김명수 맞습니까? 와서 그냥 인사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휘집고 다니고 말이죠. 휘집어 놓고 해가지고 이 지금 재판하는 이 판사들이요, 난립니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반란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판사들의 반란입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임성근 자기 부장판사를 갖다가 몸이 아파서 수술까지 한 사람을 탄핵판에다 집어 던졌죠.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그만두게 해가지고 탄핵판에 집어 던졌어요. 아니, 당신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입장이. 자기 입장 때문에. 근데 자기가 탄핵판에 안 던지고 뭐 안 할 말 했다 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딱 녹취록을 꺼냈지 않습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거짓말을 한 것이 국회에 탄로났고, 다 탄로났습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뻔뻔스럽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김명수가 이번에 또 장난을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 김명수를 비판하는 고법부장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만들고 있다.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7일 어저께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명에서 4명의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고법부장도 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은 이걸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훌륭한 고법부장은 당연히 법원장으로 임명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판사 경력 20년 이상인 고법부장은 2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 기류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원장을 못하게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법조기자가 취재를 해서 종합을 한 걸 보면은 대법원이 지난 10월 31일 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신설했는데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아, 이 사람 정말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에? 아니, 고법부장은 더 법원장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많은데 왜 고법부장은 제외를 하고 지방법원 부장만 된다고 하지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못 된다?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전에 법원은 재판을 잘하는 판사를 고법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또 법원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김명수는 말이죠.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겁니다. 고법부장도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으면 지방법원이 될 수 있었지만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에 새로운 또 얘기를 만들어서 그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눈의 가시 같은 고참 법관들을 아주 말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법부장 95명은 지금도 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원 행정처가 고법부장 전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겠다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나가달라 이런 얘기죠. 누가요? 훌륭한 법원 판사들을 왜 김명수가 맘대로 내보내려고 합니까? 나가야 될 사람은 정작 김명수 아닙니까? 한 고법부장 판사는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고법부장들을 내보낸 뒤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같은 진보 성향 판사들을 2심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2심에서 바른 판단이 나오는데 이걸 없애가지고 코드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명수, 문재인, 김명수 참 특별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실행을 하는 것일까요? 새로 만든 얘기는 법관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습니다. 인사권 남용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예규로 법원장 인사 규정을 정한 것도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지법에만 근무하고 고등법원 소속 판사는 고법에만 근무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장과 가까운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수석부장은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청주지법법원장의 겹치기 부부까지 했다는 겁니다. 고법부장은 법원장 후보조차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형평성에 맞느냐 하고 지금 항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래도요, 다음에 이제 김명수가 제 아무리 기고 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면 훌륭한 대법원장이 오게 되면 다시 아마도 김명수가 했던 엉터리 같은 이상한 제도는 전부 다 아마 뒤로 물릴 겁니다.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 왜 김명수는 이렇게 할까요? 아마 알박기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은 무슨 뜻으로 이런 사람을,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대법원장 후보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이런 춘천지방법원장에 있었던 김명수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까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은 오늘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